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일을 쉰 적도 있었고 나중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아. 정말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저에게 오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한 15,000원짜리 책 한 5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열심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계속 노력을 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는 것 같을 때,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은 기분이 그닥 좋지 않을 때,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내가 쉽게 힘들고 지칠 때, 저는 밥벌이를 하고 어른 노릇을 하게 되면서 좋은 경험들도 정말 많이 쌓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기분에도 어쩔 수 없이 종종 사로잡혔었던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일을 쉰 적도 있었고 친한 동료들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때부터 제가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제게 왔었는데 원래는 이게 좀 짜증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런 거에 기분 나쁘면 나중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자세하게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 제가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짜증을 내고 화를 냈었다면 계속 그렇게 반응해야 할 일들이 제게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기분 나쁠 필요 있나? 라고 그런 일들을 넘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저에게 오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 하던 중 읽게 된 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바로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인데요. 제목이 심플하죠. 습관을 바꿔라 라는 건데요. 내용은 절대 심플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 화두였던 습관, 운 좋게 만들기,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양자역학, 그리고 뇌과학까지 다양한 지식들을 총망라한 명상에 관한 책인데요.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렵게 읽고 오래 남길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의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23,000원인데 솔직히 한 15,000원짜리 책 한 5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시다면 제가 곧 추천해드릴 하루 5분의 공상은 현실이 된다를 먼저 읽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건 정말 쉬워서 1시간 안에도 충분히 읽을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을 먼저 읽고 운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읽을 땐 머리를 한 대 콩 맞은 느낌이었고 3번 넘게 읽으니까 이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쉬운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책을 읽으니 이해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자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볼게요.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기도 한 조 디스펜자가 지었다고 해요. 최신 과학의 성과들을 활용해서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은 1시간 만에 읽고 한 3-4번 정도 더 읽었는데 이 책은 한 번 읽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럴 가치가 충분히 제겐 있었고요. 오늘은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3가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닥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 책을 계속 잡고 있었던 건 중간중간에 문단들이 내 옆구리를 계속 찔렀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내게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변하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맡은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면 군사를 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행복할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만일 이랬다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야. 책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잠시 부끄러워졌다가 이내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다. 내 생각만 바꾸면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데 미쳐야 본전이잖아. 이거 한번 해봐. 책의 첫 장에서는 여러 과학자들의 주장들과 함께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과 함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 관찰을 하는 것들이 결국엔 현실로 드러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낌을 먼저 가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사건이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화나는 일이 생겨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 진짜 화날 텐데. 나 예전에 이렇게 해서 진짜 피곤했어. 이런 화가 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니까 그런 주파수에 맞는 일을 실제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의 과거를 떠올려 보았다. 첫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할 때 난 분명히 두려워했었다.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밥 한 번 사주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되어 있을까봐 무서웠다. 퇴사를 하고 짧지 않은 시간 공부를 했다. 난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정도는 기쁘게 사줄 수 있는 돈을 다시 벌게 됐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부족했다.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일상에는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면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그렇게 살지 못할까봐 라는 똑같은 두려움에 빠질 뻔했다. 이 책은 그런 나를 몇 번이고 붙잡아 주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흔들림 없이 이상에 집중할 때 뇌는 환경을 앞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된 습관을 깨는 중요한 도구, 머릿속 시연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반복하며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경험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책의 생존하는 삶과 창조하는 삶 파트에서는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전두엽이 창조와 변화의 영역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세 가지 뇌의 기능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벗어나게 해주는 것. 두 번째로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생생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요. 쫓기듯이 살면서 긴장에 쏟았던 그런 우리의 소모적인 에너지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에 쏟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원하는 걸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몸에 병이 오는 건 다들 자연스럽다고 느끼는데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2달 전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하루에 딱 5분씩.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목적은 그냥 앉아있는 것. 명상을 시작한 이유는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집에 있는 시간, 일하지 않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큼 시간을 천천히 보내는 방법을 아직은 몰라서. 그렇게 하루에 빈틈을 한 켠 만들고 나니 빡빡하기만 했던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풍이 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비껴갔을 만한 좋은 일과 필요한 책들이 조금씩 다가왔다. 나는 이제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책에서도 명상을 이야기한다. 빈틈의 행복에 대하여. 명상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통하여 자신을 행복한 상태에 가져다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그 마음과 몸의 상태를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다. 명상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명상을 시작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든다면, 그렇게 바뀐 마음과 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누구나 잘 살고 싶은 건 당연한데 좋은 상상을 하는 게 힘들까요? 책에서는 그중 하나로 광고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결핍감을 이용한 광고 전략을 하나의 예로 들어요. 우리는 출근할 때부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부터 자기 전에 스마트폰에서까지 일상을 둘러싼 모든 광고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상해 보이는 광고도 이게 부족하시죠? 그럼 이걸 사세요. 당신은 이게 없어요.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수많은 것들에 가려져 있는 나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제시해 주는데요. 사실 저도 명상이라는 거는 기도실 같은 곳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구글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와 함께 그저 복지 좋은 회사에서 누리는 유행 같은 혜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지금 나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뇌과학, 양자역학 같은 과학 분야의 지식 워밍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지만, 명상에 제대로 입문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딱 4주 커리큘럼으로 명상에 입문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부록으로도 함께 챙겨줍니다. 명상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주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책은 사실 습관보다는 명상에 조금 더 주제가 맞춰진 책이었는데요.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침묵 입문과도 맥이 좀 통하는 책입니다. 이번 책이 괜찮으셨다면 침묵 입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외에도 책에 대한 궁금증, 나누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제가 읽어볼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곧 만나요.